뉴욕의 한복판에서 4세 유아 등 3명이 총격을 받아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영 전문 월간지가 최근 발표한 2021 비즈니스를 위한 최상 최악의 주 순위에서 뉴욕과 뉴저지가 최악의 주로 꼽혔습니다. 뉴욕시에서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현금 크레딧을 지급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뉴저지주도 현금 지급이나 티켓 지급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펠팍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이종철 후보가 지난 7일 오후 흥운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최근 멕시코와 캐나다, 태국 등에서 백신 접종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행 국제선 탑승자에게 적용해온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 요건이 부분적으로 완화됐습니다. CDC가 앞으로는 자아 진단 키트 사용을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미 식품의약국 FDA는 12세에서 15세 사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조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코로나19로부터 완전 봉쇄 완화에 큰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겠다는 평가인데요. 이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자문회의를 통해 데이터를 검토한 뒤 사용 권고안을 내리기만 하면 즉시 배포 및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해당 연령층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효과는 어른보다 뛰어난 100%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의 한복판에서 4세 유아 등 3명이 총격을 받아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말 저녁 곳곳에서 또다시 무차별 총기 난사 등 총격 참극이 잇따라 발생해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타임스퀘어에서 4세 유아와 23세 여성이 다리에, 43세 여성은 발에 각각 총살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뉴욕 경찰이 밝혔습니다. 4세 유아는 장난감 매장에서 총격을 입었으며 23세 여성은 로드아일랜드에서 온 관광객이었습니다. 경찰은 2에서 4명의 남성이 논쟁을 벌이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총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용의자의 사진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타임스퀘어 지역에서는 지난 1분기에 25건의 강력 범죄가 일어났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17건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것입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어제 자정 생일 파티 도중 총기 난사가 벌어져 용의자를 포함해 총 7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생일 파티 참석자의 남자친구이며 용의자의 여자친구도 희생자에 포함됐습니다. 용의자는 생일 파티 현장에 걸어 들어가 총을 난사했으며 생일 당사자 역시 이번 총격으로 희생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격은 지난 3월 22일 콜로라도 볼더 소재 식료품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최악의 사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시 볼더 식료품점 총격 사건에서는 총 10명의 총격에 희생됐습니다. 1999년에 컬럼바인 고교에서 학생 2명이 900여 발의 총을 쏴 교사 1명과 학생 12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해 미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경영 전문 월간지인 Chief Executive Magazine이 최근 발표한 2021 비즈니스를 위한 최상 최악의 주 순위에서 뉴욕과 뉴저지가 최악의 주로 꼽혔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거진에 따르면 사업하기 좋은 주 가운데 뉴욕은 49위를, 뉴저지주는 47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을 형성해 뉴욕과 뉴저지주가
미국에서 가장 사업하기 힘든 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체는 연간 매출 5천만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기업 CEO 383명을 상대로 지난 3월 설문조사를 벌여 순위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CEO들은 각 주의 조세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어 규제 환경, 인재 가용성 등에 무게를 뒀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가 전체 꼴찌인 50위를 차지했으며 일리노이주가 48위, 워싱턴주가 46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가 최하위권에 속한 이유로 최고 경영자들은 세율이 높고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CEO들은 또 막강한 인적 자본을 갖췄으나 운영 비용이 많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CEO들 가운데 44%가 본사를 다른 주로 옮기는 문제를 어느 때보다 열린 마음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고, 34%는 다른 주에 사무소 또는 시설을 옮기거나 새로 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는 텍사스주가 17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텍사스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없고 물가가 낮은 데다 친기업적 정책을 펴고 있어 2005년부터 줄곧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 2위는 플로리다, 3위 테네시, 4위 노스캐롤라이나, 5위 인디애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20 센서스 결과 텍사스는 지난 10년 새 인구가 400만 명 가까이 급증해 연방 하원 의석을 2석이나 추가로 얻게 됐으나 뉴욕은 1석이 줄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둔화되자 뉴욕시에서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현금 카드를 지급하자는 안이 제안됐습니다. 또 뉴저지주도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현금 지급이나 티켓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16세 이상 성인 모두 접종이 가능하며 예약 없이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접종이 가능하지만 백신 접종률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약 50%가 감소했으며 7일 평균 백신 접종 건수도 49,500회로 한 달 전 평균 96,000회에 비해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7일 기준 뉴욕시의 성인 약 42%가 완전 접종을 마쳤으며 56%는 최소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백신 접종률이 낮아지자 뉴욕시 의회 보건위원회 의장인 마크 레빈 시의원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하면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카드를 제공하는 백스벅스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레빈 시의원은 또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뉴욕 시민의 나머지 절반에게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기 위한 새로운 백신 인증 시스템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필 머피 주지사도 뉴저지 성인의 70%가 6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현금 지급이나 티켓 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현재 뉴저지에서 5월에 코로나19 첫 접종에 나서는 21세 이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맥주를 제공하는 샷 앤 어 비어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현재까지 뉴저지주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인이 전체 성인의 약 46%에 달한다며 공격적인 백신 접종 진행과 따뜻한 날씨로 인해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감염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코비드19 관련 제한 조치 해제에 있어 앞으로도 뉴욕 커네티컷과 함께 협력해 갈 것이라고 전하며 백신 접종이 현 추세대로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CDC의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거리가 3피트로 축소될 가능성 역시 높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스 파크에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종철 후보는 이번에 6선에 도전합니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오후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의 시로 연회장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6월 8일 열리는 팰파크타운 민주당 시의원 예비선거에 출마한 이종철 후보는 이번에 6선에 나섭니다. 이날 후원의 밤 민주당 지역 정치인들과 당선 공무원 그리고 뉴욕 뉴저지의 한인회 단체장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개회 선언에 이어 제니 젠 선거위원장의 경과 보고와 폴 줄리아노 버긴 카운티 민주당 위원회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한인타운들이 많은 제37 선거구에서
흑인으로서 첫 주 상원을 노리는 민주당 소속 고든 존슨 주 하원의원, 앤서니 커튼 버긴 카운티 셰리프와 김진성 부 셰리프 등 주요 정치인과 선출직 공무원들이 다수 내빈으로 참석했습니다. 줄리아노 위원장과 존슨 주 하원의원 등은 이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와 함께 버긴 카운티에서 한인들의 정치적 역량이 확대되고 중요해지고 있다며 민주당에 대한 한인 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또 한인 사회에서는 이경노 전 뉴욕 한인 회장을 비롯한 전 현직 단체장들과 뉴욕과 뉴저지 문화예술계, 재향군인 단체, 체육계 등 각계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과 관련된 연락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며 한인 사회와 타운 정부를 연결하는 소통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믿음으로 이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시의원을 활동하면서 위안부 기림비 설치, 공립학교 한식 제공, 타운 공립학교 내 한국어 교육 채택 등이 이루어진 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는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과 타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6월 8일 예비선거에 많은 지지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철 시의원입니다. 이번에 6월 8일에 다시 육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항상 저는 주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시의원으로 여러분들의 고통, 고민을 들어주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6월 8일 나오셔 한 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이번에 시의원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현역 시의원 포김 후보도 이날 함께 참석했습니다. 포김 후보는 이정철 후보와 함께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백신 접종이 비교적 쉬운 나라인데요. 이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태국 등에서 백신 접종의 목적인 미국 여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등의 관광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려고 방문한 외국인들 덕분에 활기를 띠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5월부터 미국의 여러 주들이 백신 접종을 완전히 개방함에 따라 이런 원정 접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문은 특히 아시아가 원정 출산대와 마찬가지로 미국행 원정 접종의 주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사용을 허가한 파이저와 모더나는 여러 코로나19 백신 중 미국 외의 나라에서 맞기 어려운 백신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국 밖에서 흔하지만 예방 효율이 더 낮고 특히 부작용이 많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등 외국 관광객이 흔히 찾는 주 당국은 접종 허가 장소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파이저와 모더나 주사를 접종해주고 있으며 대형 체인 약국에서도 접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만 3월과 4월에 17만 명이 이런 원정 백신 접종차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국 여행사는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 접종센터 방문을 핵심으로 일주일 정도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와 태평양 해안 관광 그리고 쇼핑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5월부터 접종을 원하는 사람 수가 백신 비축량을 크게 하회하기 시작해 하루 주사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4월 중순만 해도 하루 실행 주사 횟수가 340만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200만 회를 밑돌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오는 국제선 항공기 탑승자에게 적용해온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 요건이 부분적으로 완화됐습니다. CDC가 앞으로는 자가 진단 키트 사용을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탑승객들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음을 제시할 때 자가 진단 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CDC의 기존 방침은 2세 이상 승객은 비행 3일 전까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며 양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난 3개월 이내에 회복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가 진단 키트 사용을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CDC는 사용 가능한 자가 진단 키트가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했습니다. 또 검사는 키트 제조사와 연계된 원격 의료 서비스를 통해 진행돼야 하고 원격 의료 제공자는 검사받은 이의 신원과 검사 결과를 확인해 CDC 요건에 맞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미국 항공운송협회는 미국 입국을 원하는 모든 여행자와 사람들의 안전과 복지를 계속 우선시하는 동시에 국제 여행 절차를 촉진하는 고무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파우치 박사는 ABC 방송에 출연해 스콧 고틀립 전 식품의약국 국장이 지난주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에 대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마스크 착용 관련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 인구 3분의 1인 1억 1,2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쳤으며 4천만 명이 최소 1차 접종을 끝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더 많은 사람이 접종을 받으면 하루 신규 확진 건수는 절대적으로 감소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현재 하루 신규 확진자가 4만 3천 명 수준이라면서 이것보다 훨씬 적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전염 관련 지침을 개정하면서 공기 흡입을 통한 감염을 주요 전염 방식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CDC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감염자의 콧물이나 침 등이 다른 사람의 코나 입에 직접 들어가는 것을 주요 감염원으로 제시했다가 공기를 통한 감염도 인정하는 쪽으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CDC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라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밝힌 바 있으며 식당에서도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니면 착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전국 곳곳에서 이 같은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제프리 지엔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파우치 소장보다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뉴욕주 감사원실이 지난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청구된 실업수당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되면서 주 노동국의 감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실업수당을 대신 챙기거나 실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수당을 타가는 사기 행위가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주 노동국에는 실업수당 문의와 신청이 폭주했으며 이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 없이도 온라인을 통해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불법 체류자 대상 4천만 달러 등을 포함해 총 2억 7,500만 달러 규모의 개인과 소기업 대상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거주 불체자 대상 지원안은 연소득 5만 5천 달러 이하, 불체자 대상 한 차례 한해 개인 최대 1,000달러, 가정당 최대 2,000달러 현금 지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불체자 등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구호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수혜 대상입니다. 로셸 웰렌스키 CDC 국장이 백신의 면역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하는지와 특정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겨냥한 부스터샷이 필요할지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웰렌스키 국장은 부스터샷이 필요할 경우 이를 내놓기 위한 절차를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히고 예상으로는 독감 백신과 같은 방식으로 부스터샷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계절마다 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지만 그래야 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닐슨 IQ 데이터에 따르면 가공육, 그릇 세정 제품 등 다양한 소비재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두 자릿수 % 상승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3월 소비자 물가는 2.6% 올라 2018년 8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공급망 문제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Member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